이번에는 현 대통령의 배우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젯밤 MBC에서 방송이 된 PD수첩에서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생김새가 비슷한 대역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 여당이 좀 발끈했는데요.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네. 저 화면인데요. PD수첩의 목적은 이거였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새로운 추가 의혹을 제기한 그 과정에서 이렇게 김건희 여사와 생김새가 비슷한 대역을 등장시켰는데 문제는 이게 재현이라는 표기가 없었다. 그래서 일부 시청자가 진짜인지 알고 헷갈렸다. 규정을 어겼다. 이 부분이 좀 논란거리더라고요. 실제로 그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39조에는 저런 식으로 이제 재현 그 배우가 등장하면은 혹시 이제 시청자들이 볼 때 저분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재현이라는 표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 그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거래요.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당에서 지적을 했고 그 MBC에서는 일단 다시 조치하겠다. 그래서 제작 경위도 파악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사과는 일단 했어요. 왜 그럼 저 프로그램을 만들었느냐? 안 그래도 지금 저 자막 그 조작 논란 때문에 지금 그 윤석열 정부와 굉장히 그 각을 세우고 있고 앞서서도 그 대선 당시에도 김건희 여사 논문 그 관련된 교수를 취재하면서 경찰을 사칭했다는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프로그램 자체도 단순하게 그 권력 또는 권력자에 대한 비판 내지는 견제를 위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그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서 일부러 만든 거 아니냐 하는 논란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화면을 다시 볼게요. 그래서 재현이라는 표기조차 없었고 방송 심의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준칙 위반을 인정한다. MBC의 입장. 다시 올리도록 조치를 했고 합당한 추가 조치를 하겠다. 제작이 어떻게 됐는지. 근데 설주한 변호사님. 네. 이게 실제로 김건희 여사 진짜 김건희 여사 착각한 시청자도 덜어 있었다는 게시판 내용도 있던데 네. 굳이 이렇게 무리해서 김건희 여사 대역을 쓸 필요가 있었냐 이런 얘기가 MBC 내부에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작 내용에 대한 것은 어찌 보면 제작진의 자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연출하고 어떻게 편집하는 거에 따라서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작진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한다면 져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예. 그렇지만은 최대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만은 저도 이 프로그램을 일부 시청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혼동이 갈 정도는 아니고 유사하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 근데 재현이라는 표시는 방송 중에는 저도 그 부분 찾지는 못해서 예. 이 부분이 위반이 있었다는 내용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당에서 보여준 어떤 반응은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본질적인 이 프로그램이 밝히고자 했던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어떤 박사 과정에서 박사 학위 취득을 하면서 어떤 논문 표절 논란, 그다음에 논문에 대한 어떤 그 심사를 거치면서 이 부분이 매끄럽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달을 가르치는 손을 볼 게 아니라 달이 어떤가에 대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질은 저게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예. 네, 자, 한 말씀만 드릴까요? 표현의 자유에는요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과 표현의 자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게 왜 필요하니까 방송 심의 규정이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방송사에서는 대역을 쓴다든가 아니면 재구성을 할 때는 반드시 밝히는 게 오랜 전통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를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방송사들끼리 왜 약속을 하고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을까? 필요하니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당에서는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MBC를 겨냥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흠집 내기라면 수단과 방법을 MBC가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작심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억하시겠지만 올 초에 김건희 여사의 7시간 녹취록을 막기 위해서 MBC를 항의 방문했었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숱하게 모여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공선권의 위반입니다. 공개 축전과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윤석열 부부 흠집내기라면 MBC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뭐 자막 조작에 이어서 뭐 화면 조작도 한 거 아니냐. 막가자 프로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고 대통령실도 관계자가 입장을 내놨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실 뭐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이 발언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MBC 보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이미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굳이 나서서 대립구도를 키울 필요가 있겠냐라는 부산일보의 언론 보도 저희가 좀 인용을 했는데 뭐 아까 설주환 변호사님이 본질은 이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MBC가 좀 더 과도하고 좀 의도적으로 대통령실을 겨냥하다 보니 뭐 이걸 누군가는 실수라고 보겠지만 누군가는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할 테고요. 어떻게 이승훈 변호사님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뭐 단순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당연히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사람을 냈으면 뭐 대역이라고 표기해 줬으면 좋겠죠. 근데 제가 방송을 봤을 때는 뭐 당연히 대역이라고 보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단순 실수라고 생각되고 MBC에서 사과를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 수정헌법 1조에도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걸 방해하는 것을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도 또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유엔에서도 가장 외친 게 자유예요. 근데 그 자유에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적으로 본인의 말로 따지면 사적인데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가지고 국민들이 듣기 평가를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도 전문가도 일반 국민들도 바이든으로도 들리고 날리면이라도 들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바이든이든 날리문이든. 근데 그걸 가지고 조작 방송이다, 자막 조작이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언론의 탄압이라고 비칠 수 있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그 자막 조작 논란은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이 부분은 그래도 아까 표현의 자유 말씀하셨는데 뭐 조 의원님 말만 따라 고지를 안 했다면 규정을 위반했다면 책임을 MBC가 져야 되는 건 또 합당한 건 아니지. 뭐 그거야 당연히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그 책임의 정도가 굉장히 약한 거라고 생각되고 MBC에서 사과하면 충분히 이해될 만한 소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꾸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언론 스스로가 조심하면 될 것 같고 또한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언론이 잘못하는지 아니면 정치권이 잘못하는지는 이 우리나라 국민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언론에 대해서 사사건건 개입하려고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맡겨놓는 게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당시의 경기지사였나요? 2018년 7월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 조작 사건이다.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된다. 화면 조작 사건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관련 이제 본인 관련 의혹이 제기되니까 일단 저렇게 얘기를 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대단히 중요하고 누구나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방송사 마음대로 자막을 붙이고 확인되지 않는 것을 실어 나르는 것, 이거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시청자가 누구보다도 판단할 것입니다. 시청자의 판단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까지 소환된 이유가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정 이 본인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특정 프로그램이 대역 고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았으니까 프로그램 폐지를 통해서 공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MBC도 마찬가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다시 소환이 될 수밖에 없는데 글쎄 뭐 너무 저희가 공방을 흐르는 건 아니고 저도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이승훈 변호사님 또 오늘 여당에서는 만약에 타지마에 관련 의혹 제기를 한 방송사가 하다가 김정수 여사 대학을 썼다가 대역 고지를 안 했으면 지금의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겠냐 뭐 이런 얘기까지 제기를 하는데 답변만 듣고 이번 주제 정리 좀 할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도원 의원님이요. 글쎄요, 뭐 가정을 뭐 상황으로 봐서 답변하는 건 그렇지만 아마도 야당이 뭐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2018년 같은 사건일 때는 프로그램을 폐지하라, 공개 사과하라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SBS가 방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재연 알리지 않고 방송한 것은 문제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번 MBC 문제가 조금 더 논란이 되는 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방송을 그냥 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직전에
뉴욕에서 한 대통령 발언 관련해서 자막 조작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공방 중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를 재현한 듯한 방송을 내니까 또 이제 내용도 물론 이제 그 논문 표절 관련이니까 비판적인 거겠죠. 이게 이제 단순한 그 어떤 권력 견제나 이런 거보다는 국민의힘과 그 여권을 향해서 맛 좀 봐라 이런 보복성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지금 여권에서는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이승훈 변호사님이라고 부르고 이도원 의원님께 질문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손발라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일단 김정숙 여사 관련 논란과 MBC의 이 재연 인물 논란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